자, 갈게요. 자, 다른 거 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P하고 Q, 그리고 P의 여집합까지는 갔고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들의 무슨 집합? 합집합을 구하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 뭐 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P라는 집합과 또는이니까 합집합과 Q라는 집합의 부정이니까 여집합 전체 괄호로 묶었고 그들의 부정이니까 모두의 여집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결과적으로는 P의 여집합, 교집합, Q. 그러면 이 말은 Q에서 P를 뭐 한 거예요? 뺀 겁니다. Q와 P를 가지고 Q에서 P를 뺐으니까 2, 3 제거되면서 4, 5만을 원수로 가진 집합이 되는 뭐 그런 패턴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영지가 어려운 거지. 뒤에 있는 문제들 뭐 동일한 패턴들로 설명이 될 텐데 자 봅시다. 이 아이를 보면 저 원래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P라는 녀석과 7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가 P입니다. 그 다음에 Q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돼 있어요. 얘가 Q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하고 P 마이너스 4하고 P의 이 사이에 들어온 녀석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뭐가 될까요?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Q와 P를 부정한 녀석들의 집합 혹은 교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녀석이 도대체 누굴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not Q 그리고 요거의 부정이니까 not P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는 교차하는 부분이니까 그들의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물론 여기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 중에 이제 이 녀석을 찾으면 돼요.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의 교집합, Q와 P의 여집합의 교집합, 여집합의 교집합이 없는데 얘가 있네요. 그렇죠? 얘가 결국은 이들을 묶어서 등분간의 법칙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참과 거짓을 판단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되면 참입니다.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고요. 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지성아, 4의 양의 배수는 2의 양의 배수에 포함됩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쵸? 4의 배수는 2의 배수에 포함되죠. 자, 두 번째. 자, 도윤아, x하고 y는 무리수래요. 그러면 그 무리수끼리의 합은 무리수다. 맞아요, 들려요? 무리수끼리의 합은 무리수다. 맞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1단원 문제예요.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이다. 무리수끼리 더하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둘을 더하면 이런 경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거짓. 자, 현준아, 세 번째는 거짓이죠, 그렇죠? x랑 y의 제곱이 같다는 건 플러스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그렇죠? 이런 경우잖아. 그럼 현준아 봐봐. 근데 얘네들이 1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제곱의 합은 같죠. 제곱은 같죠. 하지만 얘는 둘이 같은 경우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더 많은 경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자, 지우가 앞에 거 해가 뭐예요? 3이랑 1. 그렇죠? 뒤에 거 3이랑 1이 뒤에 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3이가 거짓이야. 거짓.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not P가 Q이다. not P가 Q이다. not P는 P의 여집합이에요. P의 여집합은 4, 3, 4, 5, 7, 9가 P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Q는 4,
6, 7, 10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포함된다가 거짓이래요. 근데 보면 4하고 7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누가 문제야? 3하고 5하고 9가 요하기 안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럼 얘가 거짓이 된 이유는 3하고 5하고 9가 뭐의 역할? 반례가 되기 때문인 거야. 이 반례라는 건 뭐냐면 반대되는 예시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야. 그렇지? 이유야. 그러니까 반례의 모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5, 9를 더해서 얼마? 17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런 맥락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4하고 7은 포함되는데 3, 5, 9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 녀석들이 얘가 거짓일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반례라고 부르는 거. 거짓이 될 수 있는 증거, 그게 반례인 거야. 그래서 그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도 한번 잠깐 볼게요.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2번. 좋아요.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도현이를 기다렸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아직도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그 녀석을 우리 교학께서도 아직도 헷갈리신대요. 합집합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누가 큰 거야? 그럼 누가 누구에 포함돼야 돼? 그죠? 근데 좀 전에 P가 Q에 포함된다고 했어. 그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 큰 거 작은 건 기억하는데 포함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구나. 자, 일단 그러면 큰 거 작은 걸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Q가 P에 포함된대요. 자, 두 번째. Q하고 R의 교집합은 R이래, 간영아. 누가 누구에 포함돼요? Q 안에 R이 있어.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야? 그냥 R 발음 다시 한번 해봐. 아닌데 좀 전에 그 발음 아니었는데 뭔가 굴러가는 발음이었는데. 알았어, 넘어갈게. 자, 두 번째는 R이 Q 안에 포함된대. 그럼 이런 구조네. 그쵸? 자, 이제 이거랑 맞는 거 한번 찾아보자. 자, 첫 번째 R이 P에 포함되는데, 이거 뭐야? 뭐지? 자, R은 P에 포함되는데 당연하겠죠. 왜냐면 R, Q, P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R은 P에 포함된다 당연합니다. 두 번째 R은 Q에 포함된다고 당연하겠죠. 세 번째 Q는 P에 포함된다. Q는 P에 포함된다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P가 Q에 포함된다. 네 번째 틀렸고요. 다섯 번째 P가 R에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티귿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거 틀려버리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틀려버리면 그냥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애초에 저게 틀리면 뭐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 자, 여기로 가봅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하고 Q가 나와요. 자, P가 Q에 포함된다가 참여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P하고 Q가 조건이 나왔는데 not P가 Q에 포함된다가 참여되도록 하는 범위. 자, 두 가지 이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P는 Q는 X가 이게 Q예요. 그런데 P가 Q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이 I가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P가 Q에 포함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A의 값은 4가 이항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첫 번째 답입니다. 별거 없죠? 말은 거창하지만 두 번째가 봅니다. P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not P예요. 자, 이 i는 원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i의 부정이니까 반대로 여기서는 색칠, 여기서는 구멍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어디에? 여기에 포함된대요. 자, 얘가 여기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얘가 얘를 감싸 안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a-3, a 플러스.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지우가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자, 여기는 구멍 뽕, 여기는 구멍 안 돼 있고, 여기는 구멍 뽕, 여기는 구멍 안 돼 있어요. 자, 여기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다시 단영아, 여기 부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안 돼. 우리 1학기 때 기말고사 때 피 봤잖아, 등호. 2학기 때는 피 보지 말자. 제가 이거 포함관계 얘기할 때 저번에 얘기했다. 제발 기억 좀 하자. 기억 좀. 자, 이때 당연히 이건데 얘가 자기 옆에 사는 걸 허용을 해. 근데 내가 없는 걸 얘가 가지고 있으면 배 아프잖아. 둘 다 있으니까 괜찮아, 등호 들어와. 나 있고 얘 없으니까 그래 불쌍하다, 들어와. 나도 없고 얘도 없어, 동명상련 들어와. 근데 나는 없는데 얘는 있어, 배 겁나 아프잖아. 얘 내 옆에 서면 무슨 일을 벌어줘? 내가 진 거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 바깥쪽에 얘야, 바깥쪽에 얘야. 얘는 겁나 관대해. 그러니까 다 누구든 다 포용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색칠 안 돼 있잖아. 얘는 색칠 돼 있지. 얘가 얘 옆에 쓰면 얘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럼 등호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됐어요? 근데 아까 너 이걸 맞췄잖아. 이걸 틀려서 그렇지. 자, 얘는 있는데, 있는데, 자기 있는데. 있으니까 그냥 와도 되지. 그래봤자 불쌍한 애인데.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주셔야 되겠죠. A 3을 이항해서 A가 얼마보다 2보다. 자, 이쪽 이거 이항해서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어렵겠다. 그치? 딱 봐도 뭔가 복잡해 보이지. 그치? 한번 풀어보세요.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제가 설명해 드려야지,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이게 까다롭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할 거거든.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안 드리고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누나 다 해서 손톱하는 거야? 봅시다. 지금 이 조건에서는 Q가 P에 포함되고 P가 R에 포함되니까 Q, P, R 이런 식으로 포함관계 성립을 합니다.
자, 먼저 P를 표현해봤는데 P는 마상부터 2랑 있고요. 검은색입니다.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Q가 P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다행스럽게 한쪽에 숫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원래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었거든요. 다행스럽게 1이라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죠.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은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P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이쪽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B는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원합니다. A하고 B의 대소관계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저보다 색깔 칠해져 있습니다. 이때 A의 최소값. 최대값이었으면 1이었겠죠? 2였겠죠? 1. 근데 최소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데 B의 최대값도 당연히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2의 곱은 9. 이렇게 가는 게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번에 이제 모든과 어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주어졌어요. 마 3부터 3까지의 정수입니다. 자, 참인 명제인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 3부터 3까지의 숫자의 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지성아, 네.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당연하죠. 와. 용이. 0이 반례가 돼요.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모든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도현아, 두 번째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어떤 경우에 맞죠? 2, 3, 3, 3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일 때 같죠? 어떤 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애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한영아.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다. 자,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2x가 6보다, x는 3보다, 모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x에 대해서 x는 4, 어떤 x는 4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그런 애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이건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볼게요. 자연수 A에 대한 조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지금 X 마이너스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 녀석이 참이래. A는 자연수래. 얘는 양의 실수래. 이게 참이래인데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도대체 어떤 숫자가 가능할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집어넣어보는 거야. 1 들어가 봤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죠. 모든 양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죠? 2 들어가 봤어. 마이너스 1이죠. 모든 양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죠? 3 들어가 봤어. 0이죠. 모든 양수는 0보다 크다. 맞죠? 4 들어가 봤어. 1. 모든 양수가 1보다 크다. 당연히 틀립니다. 따라서 얘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의 값은 무엇이다? 1, 2, 3, 3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수학에서 자연수라는 단어는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죠? 노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수,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아라.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천천히 1, 2, 3, 4 대입해 가시면서 만족할 때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괜히 머리 굴릴 것도 없고요. 관계식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씩 대입해서 맞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명제 사이의 관계 또 개념이야. 지긋지긋하다 오늘. 그냥 겁내만 합니다. 자, 또 집중해서 앞을 보세요. 오늘은 개념 천국이에요. 개념 천국. 개념은 우와. 어떻게 너희 외우냐? 제가 설명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와 거의 약간 사회 선생님 된 느낌이야. 사회나 국어 선생님. 오늘 약간 수학 선생님 느낌이야. 현준아 고개를 들어라.
극복해야지 어떡하겠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자 2학기 거 싹 공부 가르친 다음에 공부 좀 하는 애들한테 야 뭐가 제일 싫냐 명제요. 왜 싫어? 아 짜증나요. 그거 수학도 아닌 것이 이렇게 엄청 짜증나요. 진짜 그래요. 굉장히 짜증나는 단어냐. 여기는 뭐라고요? 기말고사 시험범위야. 기말고사 시험범위 그 전에 근데 이제 또 도형 파트가 있습니다. 참 난감하다. 자 가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시성아, P는 조건이야 명제야? Q는 그럼 이 녀석은 잘 배우네. 잘했어. 제가 이들의 순서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이들을 둘 다 부정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이들의 순서를 바꿔봤어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부정관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부정, 이 둘은 순서. 이렇게는 순서를 바꿨어요. 이렇게는 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질문 없죠? 자, 이제 해볼게요. 얘하고 얘는 순서를 바꿨거든요. 이걸 우리는 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역수 아시죠? 역수. 이제 그런 것처럼 역수라는 건 분자와 분모를 바꾸는 개념인데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예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준아 이 정도 괜찮죠? 역 한 글자. 현준아 이 정도는 봐주자. 오케이. 자, 두 번째. 원래는 얘도 있었어요. 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를 이자예요. 한자로. 다르다 이자입니다. 근데 안 써요. 15년 교육과정부터 바뀌었습니다. 안 씁니다. 여러분들은 저걸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없는 건 없는 존재예요. 자 이제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얘는 뭐 했어요?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했죠. 자 순서와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순서와 부정을 바꿨습니다. 맞죠? 자, 부정을 바꾸고, 그러니까 PQ로 바꾸고 순서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순서와 부정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얘도 용어가 있겠지. 이걸 우리는 대우라고 부를 겁니다. 선생님 왜 용어가 저 모양이에요? 몰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학을 들여오신 분들께서 저렇게 정했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쟤 또 이 시간에 와. 신성아 오늘 몇 시야? 오늘 빨리 다 아직도 안 돼. 뭐 키고 있어? 왜 소주가 인성이 8개 포장해서 500원? 1000원? 카드가 비싸겠다. 우리 저 친구 어디 화요일에는 2시 반이라는데 3시에 오고 오늘은 3시라는데 2시 반에 오고. 자 부정과 순서를 바꾼 저 관계를 우리는 대우라고 부릅니다. 대우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생각해봐. P를 제가 N은 홀수라고 할게요. Q를 N 제곱은 홀수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생각해봐.
P이면 Q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참, 거짓. 참이죠? 맞죠? 홀수 제곱하면 무조건 홀수잖아요. 얘는 참입니다. 자, 이 녀석을 역으로 바꿔볼게요. 역. 자, 역으로 바꿔보면 Q이면 P이다로 바뀝니다. 자, n제곱이 홀수이면 n은 홀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반례로 제가 뭐 드렸죠? 루트. 그쵸? 루트 3. 맞죠? 루트 3 제곱하면 3이어서 홀수지만 루트 3이 홀수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자, 대우 한번 볼까요? 대우는 어떻게 하죠? not Q이면 not P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제한을 한번 걸었어요. 전체를 자연수로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전체를 자연수로 설정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냐면 n제곱이 홀수가 아니면 n도 홀수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 아이를 전체를 자연수로 설정을 했다면 얘는 홀수가 아니면 무엇으로? 짝수 이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도 n도 짝수이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봐.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맞아, 틀려?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자, 전체를 제가 자연수로 놨잖아요. 루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참이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표현을 없앴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쵸? n제곱이 홀수가 아니래. 그러니까 제곱한 녀석이 홀수가 아니래. 그러면 n도 홀수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제곱을 했는데 홀수가 아니래. 홀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홀수가 나오잖아. 근데 제곱하는 녀석이 홀수가 아니래. 그러면 애초에 얘는 홀수일 수가 없죠. 맞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말로 P라는 녀석을 제가 x의 제곱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Q라는 녀석을 x는 0이다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자, P면 Q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맞죠? 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0이래. 서로 같으니까 포함되는 거 맞겠죠? 서로 같은 함수. 아니, 서로 같은 집합.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긴 Q이면 P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이제 기억합니다.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명제가 만약에 3이래요. 역은 거짓이 됩니다. P. 무슨 말이냐면 얘가 참인데 얘는 거짓이 됐잖아요. 얘가 참인데 얘도 참이었어요. 명제와 역은 참 거짓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명제와 역은 순서는 바뀌지만 이들이 참 거짓이 바뀌는 건 아니야. 왜? 서로 같을 때 있잖아. 집합의 원소가 서로 같으면 얘도 여기 포함되지만 얘도 여기 포함되니까 항상 참 거짓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놓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대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찐이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이들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들의 대우도 참이 됩니다. 자, 요때 한번 잠깐 볼까요? 당연히 이들을 이렇게 바꾼 표현. 부정을 했죠. 자, 이 녀석을 부정하면 x는 0이 아니다가 돼요. 부정하면 x제곱은 0이 아니다가 됩니다. x가 0이 아니면 제곱한 녀석이 0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가정과 결론으로 묶여있는 이 명제가 그들의 순서를 바꾼 그들의 순서와 뒤집기 부정까지 한 대우 역은 포함관계, 참, 거짓 여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우는 무조건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 유지가 됩니다. 반드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거 딱 네 가지. 여기 뭐야? 순서 바꿨어요. 대우가 뭐야? 순서랑 부정했어요. 역은 참, 거짓이 바뀌어 안 바뀌어? 몰라요. 대우는 참, 거짓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딱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는 거야. 괜찮죠? 역은 순서 바꿨어요. 순서만 바꿨어요. 대우는 순서와 부정을 했어요. 역은 참, 거짓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우는 참과 거짓이 반드시 유지가 됩니다. 괜찮죠? 엄청난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과 결론으로 묶여있는 명제를 그들의 순서를 바꾸면 여기고요. 순서와 부정을 하게 되면 대우다.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과 거짓이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뭐 3단 논법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요거 먼저 할 거예요. 3단 논법 먼저 할 겁니다. 필요 충분조건 오늘 못하네. 집에 3단 논법 4시간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이 3단 논법이라는 말은 국어에 등장해요. 국어입니다. 국어. 사람은 죽는다. 맞죠? 사람은 결국 죽죠. 나는 사람이다. 나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다. 어디서 누군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어? 아시는? 니체. 니체야? 니체는 신이요. 니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책을 다른 사람이네. 그러나 다음 시간까지 숙제.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자, 다음 시간까지. 자, 봐봐. 다시.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나는 죽는다. 자, 이걸 이제 명제로 얘기할 거예요. 명제로.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아? 봐봐. P이면 Q이다래. 근데 Q이면 P이다래. 아니, R이다래. 그러면 P이면 R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한 거잖아. 봐봐. P가 Q에 포함된대. 근데 Q가 R에 포함된대. 그럼 P는 R에 포함된다. 너무 당연히 맞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P면 Q이다, Q면 R이다. 그럼 얘가 연결고 역할을 주는 거야.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두 개 결합해서 이 녀석을 도출해내는 과정. 세 개의 명제가 결합해서 하나의 명제. 그러니까 세 개의 조건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전제는 깔리죠. 이것들이 다 참여해야지. 뭐 하나가 거짓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페이지 8번입니다. 자, 어려운지 쉬운지만 이제 판단해 보세요. 봐봐. 자, 두 가지 조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P이면 not Q이다. not R이면 Q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P이면 R이다가 되는지를 확인하래. 뭐 어떻게 확인해? 그쵸?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까먹으면 그냥 틀리면 돼. 제발.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 뭐라고 하죠? 무지성이라고 하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지성이 없어서. 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죄송해요. 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뭘 만들 거냐면 대우를 만들 거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대우를 만들어. 그냥 해. 이 녀석의 대우를 만들면 바꾸고 뒤집는 거야. Q가 어디로 가요? not P로 가겠죠? 그쵸? 요거 바꾸고 뒤집는 거야. not Q가 R로 가겠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얘네가 참이면 얘네도 참이지. 왜 아까 대우는 참이라 그랬잖아. 자, 보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얘가 시점이고 얘가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가 출발, 얘가 도착인 거야. 그치? 자, 어디서 출발했어? P에서 출발했어. P 찾아, P. 여기 P 있어. 도착이 어디야? R이야. R 찾아. 여기까지 가야 돼. 얘 무슨 짓을 해도 저까지 가야 되거든? 그럼 뭐가 필요해? 중간에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지. 누군가 연결해줘야 되잖아. 그치? 얘는 근데 낫큐로 가야 돼. 근데 누군가 그럼 낫큐에서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근데 딱하니 여기 낫큐가 존재하고 있네. 그치? 그럼 얘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P를 R까지 보내는 게 가능해졌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겁나 똑똑해지면 나중에는 굳이 얘를 하진 않겠지. 왜? 얘만 필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은 똑똑하지 않잖아. 이제 막 배웠잖아. 이제 걸음만 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본기부터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뭐가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쓰고 시작하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 다 일단 대우 써놓고 그 중에서 그냥 퍼즐 찾기처럼 찾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P이면 Q이다 했어요. R이면 not Q이다 했어요. 대우 그냥 찾으라고 했어요. not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R이다 있습니다. 둘 다 참이래요. 자, 이제 갑니다. R에서 not P까지 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 출발합니다. not P 여기 있네요. 이 아이가 연결고리 해주네요. 맞죠? 이런 느낌인 거야. 자, 한번 가보자. P면 not R, Q이면 R. 대우를 써볼게요. 이거의 부정 R, 저거의 부정 not P, 이거의 부정 not R, 요거의 부정 not Q. 이렇게 갔어요. 자, 어디서 어디로 보내요? 지금 not Q에서 P로 보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not Q 출발이 없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것도 대우를 한번 만들어 봤어. 이렇게. 그럼 not P 출발이 있는지 찾아봤어. 근데 not P 출발도 없죠. 애초에 출발 자체가 막혀 있죠. 틀린 거야. 애초에 출발을 못 시켰으니까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주어진 명제들을 무조건 대우로 바꿔서 이들이 출발과 도착 체크하시고 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존재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들렸죠? 자, 어때요? 할만해요? 학교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거저 먹을 수 있어. 뭐만 하면 대우로 바꿔서
잘 찾아보실 수만 있으면 하나 문제 거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 문제를 드릴 건데, 자, 요거 지금 풀어보세요. 8-3번. 일단 3개가 주어졌어요. 3개가 주어졌으니까 저 3개를 일단 배우를 싹 써놓고 6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씩 다 비교해 보세요. 자, 배우부터 먼저 만들고 가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이쁘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주어졌던 저 3가지 조건을 쓰시고 그들의 대우를 따다다다다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체크를 해볼 거야.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디서 출발해? P에서 출발했어. 그럼 S로 가겠지. S 어디 있어? 여기서 not R로 갔지. 근데 not R 더 이상 없죠. 근데 어차피 목적지가 어디였어? not R이었죠. 그럼 얘는 그냥 끝난 거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거야. 그치? 우리 나달까지 갔잖아. 근데 그 나달이 여기 있었네. 내가 여기를 안 맞네.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not Q에서 출발해야 돼. not Q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어디로 가? S로 가. S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서 어디로 가? not R로 가. not R 어디 있어? 없네. 근데 not R인데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얘는 R이라고 써있지. 그럼 얘는 아닌 거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자, 세 번째. R에서 출발했어. R 여기. R에서 not S로 갔어. not S 여기 있어. not S에서 Q로 갔어. 그런데 문제가 Q에서 끝났네. 맞는 거지. 자, 여기 가보자. R에서 출발했어. not S가 Q로 갔어. Q에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또 갔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얘는 이미 딱 도로가 끊겨 있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임 해보셨죠? 그 보드 게임 같은 건데 막 도로 이렇게 기찻길 막 이렇게 있고 막 기찻길 막 이렇게 있고 막 기찻길 꿀럭꿀럭 하는 이런 게 있고 막 이런 기찻길 있고 이런 거 해서 연결시켜서 막 하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이쁘게 연결시켜서 목적지까지 도달시킬 수 있느냐? 그거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괜찮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게 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시험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우로 다 바꾸신 다음에 차근차근 연결고리 만드셔서 그게 이쁘게 연결돼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면 참,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거짓. 가볍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있는 개념 체크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필요 chứng minh 은 필요 없고요. 자, 이거 1번 볼게요. 자,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음 명제에 역과 대우를 구하고 각각의 참 거짓을 판단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은 되게 쉬워요. 그냥 바꾸면 돼. 근데 대우는 뭐야? 바꾸고 뒤집어야 돼. 자, 한번 말로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가정은 결론은 여기서 가정은 결론은 여기서 가정은 결론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은 뭐뭐이면 결론은 뭐뭐이다거든. 선생님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전체 다 그냥 용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가정과 결론만 뭐 하면 돼요?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x 이걸 먼저 써주겠죠? x, y가 자연수이면 이 녀석들은 이게 여기인 거야. 그러면 대우는 뭐야? 이것들 뭐 해야 돼? 부정해야 돼. 그러면 x, y가
자연수가 아니면 x와 y는 모두 자연수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가 x 또는 y는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x와 y는 x 그리고 y는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또는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x 또는 y는 자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x와 y가 모두 자연수니까 x, y 중에 어떤 애는 자연수가 아니다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x와 y 중 어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애는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래서 x 또는 y는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바꾼 것 뿐이야.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이 한글을 쓰라고는 안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한테는 이게 딱 나와서 이게 맞냐 틀리냐 제대로 연결됐냐 그걸 고르라고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국어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 가봅니다. x, y가 실수일 때는 전제이기 때문에 요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 두 개만 바꾸면 됩니다. 자, 이 녀석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여긴 거야. 이대로 순서만 그냥 바꾸면 돼. 얘는 대우는 이렇게 되겠지. 이걸 부정해야 돼. 그래서 x가 1 그리고 y가 1. 자, 부등호 바꿨어요. 등호 사라졌습니다. 또는을 그리고로 바꿨어요. 2면 위치도 바꿨죠. 얘네들 위치도 바꿨습니다. 자, 요거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니까 뭐야? 작다. 그렇지. 이렇게 바꾸면 대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이거 그냥 바꾸면 여기야. 그냥 순서만 바꾸면 여기야. 그렇죠? 그러면 순서 바꿔서 부정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앞으로 와서 부정했으니까 갖다 놓을게요. 이거 뒤로 갔는데 이걸 부정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A 교 B는 A가 이렇게 하면 돼요. 되셨나요?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참 거짓을 판단하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모두 자연수면 자연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이 자연수면 대우도 자연수. 아니, 대우 이거 참이면 얘도 참이겠죠. 대우도. 자, 두 번째. 둘의 합이 0보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것 또는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해봐. 둘을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애는 1보다는 커야 돼.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참, 그럼 대우도 참. 자, 교집합의 A라는 건 A가 작은 거야. A가 작은 거라고. 그러면 네. 수업도 죄송한데 우리 인터넷 장비 교체하느라고 10분 정도 끊어질 거예요. 인터넷이요? 예, 상관없어요? 네. 내가 인터넷 안 쓰지? 이거는 팔리니까 상관없어. 너희 와이파이 안 터질 거야? 자, 큰일이지. 그렇지. 지사 10분 동안 공부해라. 그러면 자 볼게요. 둘의 이거면 이거거든요. A가 지금 어디에? B에 포함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A랑 B랑 같지 않다.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A랑 B가 만약에 같다. 그렇죠? A랑 B가 같으면 둘의 교집합은 A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이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팁이 나오네. 우리가 원래 주어진 가정과 결론으로 주어진 명제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이거 찾아내는 거 생각보다 까다로워. 근데 봐봐. 얘는 까다로운데 이거 봐봐. A랑 B가 같대. 둘이 같대. 서로 같은 집합이야.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 나와야 될까? A겠지. 왜?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근데 A가 아니래. 마저 틀려. 틀렸지. 이건 명확하게 아니라는 게 보이지. 이건 애매하지. 그러면 얘가 맞잖아. 얘가 거짓이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뭐야? 대우라는 게 존재하는 이 아이는 이 주어진 명제가 참 거짓을 판단하기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치? 근데 이 아이를 대우로 바꿔보면 그 참 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운 표현이 참 거짓을 판단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뀔 수도 있어. 실제로 그래. 얘는 어려워도 얘는 쉽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대우의 어떤 가정 결론으로 묶인 명제에 참 거짓이 어렵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대우로 바꾸는 거야. 그럼 이 대우의 참 거짓이 판단하기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참 거짓을 판단해서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얘는 얘가 거짓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의 문제였고요. 자, 뒤에 2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요쪽 계열이거든요. 개우가 참 거짓 판단하시오. 요쪽 계열도 지금 시간이 또 다음 시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은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8번은 우리가 아까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 마지막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딱 하면은 어느 정도는 끝나요. 근데 마지막에 신기한 녀석이 하나 등장해요. 갑자기 증명. 자, 이 아이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명제라서 증명인데, 근데 희망을 가지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 증명 문제를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시험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100% 교과서에 있는 증명 문제만 냅니다. 그것도 빈칸 채우기. 그럼 여러분들 시험 대비 딱 기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증명 나와요? 안 나와. 그럼 버리면 돼요. 선생님 증명 나와요? 나오지 당연히.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것만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선행할 때는 증명을 솔직히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대비 기간에 학교 선생님이 증명 낸다 하면 달달달 외워야 돼. 교과서에 있는 거. 한 9개 돼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수행평가를 보기도 합니다. 빈칸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수행평가나 시험으로 출제가 되면 그 학생들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오늘 숙제는 우리 저번 시간에 숙제가 589까지 갔거든요. 오늘 주말이죠? 금요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689? 오늘 주말이니까 590에서 잠깐 689까지 숙제였어요? 590에서 590에서 장난 아니게 틀릴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데 두려운데 약간 뭔가 두렵다. 자, 638. 자, 이거랑 우리가 지금 몇 번까지 했죠? 많이 왔네. 자, 6번까지네요. 더하기 6-4번까지. 자, 이렇게가 오늘 숙제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는 숙제를 다 했다만 손 들어봐. 자.